오늘 밤에서 내일을 넘기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가족분들과 인사할 시간을 마련해드리기 위해 연락드렸는데 오시기 바로 30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눈을 감고 있어도 한동안은 청각이 남아있어서 하시는 말씀들은 다 들을 수 있으니 가시는 길 편하실 수 있도록 가족분들께서 사랑한다는 말씀 충분히 해주세요. 할머니, 나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기로 했잖아. 금방 털고 일어나겠다고 했잖아. 나한텐 할머니밖에 없는데 왜 벌써 가려고 그래.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할머니, 눈 좀 떠봐. 할머니. 김순애님께서 손녀분 얘기할 때마다 어찌나 환한 웃음을 보이시던지 저희들도 손녀분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기 전까지도 손녀분 사진을 손에 꼭 쥐고 계실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손녀분이 자신의 마지막을 보는 게 싫으셔서 그리 급히 가셨나 봅니다.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인도하는 차량이 오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작별 인사하시고 나오세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우리가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어떻게 마지막까지 할머니 생각만 할 수가 있어? 할머니 눈 감는 것도 못 보고 내가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냐고. 아직도 내가 오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반겨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없다니. 할머니, 할머니. 에휴, 속상하겠지만 그만 울어. 당신이 계속 이러면 할머니께서 어떻게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겠어. 당신이 이럴까봐 손녀 걱정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신 거잖아. 할머님이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 나단 모습을 보여드리자, 오면서 장례식장을 잡긴 했지만 지금부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거야. 속상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내가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해서 병원 정산이랑 사망진단서 받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감정 좀 추스르고 있어. 나도 알아. 다 아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랑 할머니한테 서로밖에 없었잖아. 나한테 짐이 되기 싫다면서. 언니가 아프지도 않는데도 혼자 요양병원 알아보고서 입원하셨을 때 어떻게든 말렸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할머니 옆에 있어드려야 됐다고. 얼마나 혼자서 무섭고 쓸쓸했을까.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다 살려두고 왜 아무 죄 없는 불쌍한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빨리 데려간 거야? 앞으로 할머니랑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할머니 없이 나 너로 어떻게 살라고. 아유, 요양병원에 입원할 생각이었으면 병원비도 알아서 해결을 했어야지. 이렇게 죽어버리면 누구더러 돈을 내란 건지. 그건 상식아닌가? 하긴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만 지은 양반이 그런 걸 알 리가 없지. 이래서 가족도 자식도 없는 노인네 맞기 싫었다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아, 원래 돈이나 능력 없으면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거 몰라서 이러나? 받을 것도 없는 할머니를 뭐 한다고 시간 낭비까지 해가면서 챙기냐고 소리까지 해대면서 싸워서 간신히 돈세 나가는 거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식 역할을 해야 된다니. 내 팔자도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아니 쟤는 지네 할머니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계속 울고만 있어? 울고 싶은 사람은 나라고. 여보, 왜 안 들어오고 밖에 서 있어? 나 감정 다 추슬렀으니까 들어와. 이제 장례식 어떻게 치를 건지 상의해야지. 어? 그냥 장례 치르면 되지 상의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조문객도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으로 작게 치르자. 요즘은 3일장 다 안 채워도 된다던데. 괜히 남들처럼 똑같이 3일 꽉 채울 필요는 없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할머니가 무용고자도 아니고 내가 있는데 왜 2일장을 하겠어? 똑같이 3일장 치러야지. 당신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나 계속 키워주셨잖아. 다른 자식이나 손주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나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상주 좀 서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조문객이 없다 해도 상주 없는 장례식은 있을 수 없는 법이니까. 난 여자라 하고 싶어도 못해. 할머니가 당신 많이 이뻐하시기도 했고 당신도 하나뿐인 손주 사위니까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지금 나더러 상주를 서라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병원비 낸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나더러 뭘 하라고? 양심이 이게 난 거야. 다른 가족이 없는 게 자랑도 아니고 나보고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하란 건데? 내가 무슨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말도만 이뻐하던 게 뭐라고. 요즘 세상에 어린애들도 돈 안 주는 어른은 어른으로 취급도 안 하는데 내가 니네 할머니한테 뭘 받은 게 있다고 상처까지 줘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너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나한테 그런 부탁하면 안 되지. 우리가 결혼할 때도 땡전 한 푼 안 주신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아. 내가 사업이 힘들어서 좀만 도와달라 했을 때도 나몰라라 하셨던 분이라고. 네가 하나밖에 없는 소년이가 병원비 내준 거고 그 정도면 난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더 바라지 마. 내가 누누이 말했지. 받을 것도 없는 할머니 챙기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 화내고 싸워가면서 모시고 살겠다는 거 말렸더니 이제 와서 다시 챙기겠다고?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나 챙겨.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알겠어? 다음날 아침부터 정말 고마워.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니들 덕분에 우리 할머니 가시는 길이 외롭진 않겠다. 야, 당연히 와야지. 할머니가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주셨는데. 좀 컸다고 다들 살기 바쁘다고 할머니께 소홀해져서 병원 계실 때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작년에 할머니 보러 갔을 때까지만 해도 동정하셨단 말이야. 우리 진짜 친손녀처럼 챙겨주신 분인데 아직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유나도 눈물 참고 있는데 우리가 울어버리면 어떡해. 유나 무너지지 않고 장례식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온 거잖아. 그만 울고 이제부터 조문객들 오기 시작할 테니까 준비하자. 칼 같은 기집애. 여기 오기까지 쥐도 많이 울었으면서 언제 그러냐는데 멀쩡한 거 좀 봐. 그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유나야, 너 좀 쉬고 있어.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그나저나 제 분 어디 가셨어? 장례식엔 상주가 당연히 있어야지. 이렇게 자리 비우시면 어떡해. 그 사람 안 올 거야. 너희도 알잖아. 신랑이 할머니 많이 안 좋아했던 거. 우리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니까 좀 먹척스럽고 돈을 잘 안 쓰시는데 예전에 사업 힘들다면서 도와달라고 찾아갔다가 거절당하니까 더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아. 내가 한동안 할머니 모시고 살거나 우리랑 가까운 곳에서 살게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받을 것도 없는 할머니 챙기지 말라고 으름장을 피우더라고. 그땐 신랑도 상처를 받아서 세게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낸 병원비가 아깝다며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생주 얘긴 꺼내자마자 싸움만 일으키고 끝나버렸어. 따지고 보면 직계가족도 아닌 손주사위인데 상주를 해달라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니까 나도 더 이상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 아유, 또 가족 없는 게 자랑이냐면서 네 속 후벼 봤지? 안 봐도 비디오다. 아니, 쟤분은 돈 주는 사람들만 집안의 어른이고 그게 아니면 남이다 이거래니? 얘나 지금이나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돈독이 올라선 살만 디룩디룩. 아우, 자기 와이프 어릴 때부터 도맡아서 키워주신 분한테 뭐가 어쩌고 어쩌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지극히 모셔도 시원찮을 판국에 너한테까지 할머니 보러 가지 못하게 있었잖아. 그런데도 할머니 손주사위라고 어떻게든 좋게 얘기하는 모습에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아? 100번 양보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 해도 어찌됐든 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족으로서 사위로서 최소한 할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정신상태면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칠 수가 있니? 와이프 혼자 장례식장에 두고 마음이 편한 거냐고.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유, 마음에 안 든 게 하루 이틀이냐.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 열내고 우리끼리 준비나 하자. 여기서 괜히 유나 마음 복잡하게 만들어봤자 좋을 게 없잖아. 일단 할머니 잘 보내드리고 장례식 끝마치면 그때 다시 얘기해도 늦지 않아. 잠시 후. 역시 예상대로 사람이 없네. 내가 뭘 했어? 넓은 방으로 예약해봤자 전문기가 없어서 파리만 날겨라 그랬지? 이게 뭐냐 이게. 가족도 없어서 손님도 별로 없고 아 헛소고래니까.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면 뭐 해 듣질 않는데. 나랑 우리 엄마까지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엄마도 인사드리려고 오셨으니까 감사하던 말 꼭 드려. 당신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와줬네. 어머니까지 오시더니. 알겠어. 내가 감사 인사 꼭 드릴게. 어?
어머님!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뭘 해달라고 짓거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고서 그나마 연 끊고 살기로 했단 말 믿고 눈 감아주고 있었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째? 장례식장에 조문직이 많아야 되는 이유는 시끌벅적해야 잡기들이 달라붙지 않아서인데 이렇게 텅텅 빈 장례식장에서 상줄 서라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가족도 자식도 없는 노인네 죽은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 부모도 없는 년 할머니가 키웠다길래 기대도 없었다만 이 정도로 양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 죽어도 말아도 하나 턱 하나 내놓을 사람 같으면 나도 어떻게 해서든 노인네한테 좋은 점수 받게 잘하라고 했을 테지만 땡전 한 푼도 없단 거 진작부터 알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아들이 고생하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겠어. 내 마음 같아선 당내고 나발이고 다 뒤집어 엎고 싶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로서 이 정도로 끝내는 거야. 난 내 아들이 니네 할머니 장례식에서 상주 서는 꼴 죽어도 못 보니까 그렇게 알고 내 아들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 알겠어? 어머님! 제가 언제 할머님하고 연을 끊고 살겠다는 약속을 했단 거예요? 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저희 집 어른이고 제겐 부모님과도 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심한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다른 자식도 없는 게 어머니께 잘못한 일은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뭐라 하셔도 저희 할머니 정말 진심을 다해 잘 키워주셨고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바르게 클 수 있었다고요. 절 무시하는 건 괜찮지만 저희 할머니까지 무시하시는 건 절대 용납 못하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아이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좀만 더 있어달라고 사정을 해도 있을 생각도 없었다만 꼴의 자존심이 상하긴 했나 보지. 그러니까 이렇게 발끈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니? 불우한 가정에서 살아왔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 뭐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모르겠다만 하고 싶으면 너나 하고 내 아들은 거지 같은 할머니 위해서 벌 세우지 말으라. 이 말 하려고 온 거야. 분수에 맞게 장례식을 좀 간소하게 하지.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어선 이런 유난을 떨고. 그러니 할머니랑 네가 평생을 궁핍하게 사는 거야. 뭣도 없으면서 남들이 하고 사는 건 다 따라하려는 그 태도가 문제라고. 부모도 없는 년을 내 아들이랑 결혼하는 걸 허락해줬음 쥐 죽은 듯이 남편만 떠받들며 살아야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대는 꼴 하고는. 에이, 엄마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 내면 어떡해. 화 안 내기로 약속했잖아. 엄마가 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했던 걸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 좋게 볼 수 있게 하려고 가장 큰 발목인 할머니랑 연 끊었다고 한 건데 속여서 미안해 엄마. 나도 이럴 줄은 몰랐지. 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눈치껏 행동할 줄 알았어. 원래 할머니랑 살아온 애들은 눈치가 빠르대잖아. 모든 애들이 안 그럴 거란 생각을 못한 내 잘못이다. 아,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을 텐데 참. 그래도 이왕 결혼한 거 책임은 지려고 그랬던 거니까 엄마가 아들 좀 이해해줘. 다른 안으로 굽는다고. 내 친구들도 와 있는데 우리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냐. 내가 그만 화내고 집에 돌아가자. 장례식장에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더 머무르지 말자고. 아유, 이 답답아. 너 이렇게 사람이 물러터져서 어쩔라 그래. 그렇게 엄마가 부모 없는 애는 어떻게든 티가 난다고. 결혼하지 말라 했을 때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우리 집에 농사꾼 할머니 손녀가 웬 말이야 격떨어지게. 꼴의 친구는 저런 재수없는 년이랑 친구하는 애들이면 똑같이 격떨어지는 애들인데 뭐 한다고 쟤네 눈치까지 보니? 동네 창피해서 정말. 유나 너 100번 양보해서 지금까지 눈치가 없어서 내 아들 괴롭혔다 해도 이렇게까지 했음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겠지. 솔직히 니네 할머니 병원비 냈단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왕 죽은 사람 탓해봤자 소용도 없으니 그냥 조의금 낸 걸로 칠 테니 그런 줄 알고 너는 내 아들이랑 니네 할머니랑 엮을 생각은 하지 마. 수경아 가자. 아유 집 들어가기 전에 소금 한 바가지들이 붓고 끌어가야겠네. 재수음부터 쓸라. 이 사람이 진짜. 저기요. 남의 장례식장에 가래침을 뱉으면 어떡해요. 이거 당장 치우지 못해? 야 침 뱉은 거 치우고 가라고. 야 그만해. 어차피 우리가 말해봤자 듣지도 않아. 장례식장에 와서 저런 난동을 부리는 거면 말 다 한 거지. 저놈의 집구석에 기대도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무모한 사람들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유나야 너 괜찮아? 아까 뺨 맞은 데 부은 거 같은데 찜질할 수 있게 얼음이라도 갖다 줄까? 아니,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너희한테 정말 이런 꼴까지 보여주기 싫었는데 내가 미안해 얘들아. 나 때문에 너희한테까지. 야, 네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 잘못한 거 없으니까 사과할 필요 없어.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은 단 하나도 없으니까 자책하지 마. 아, 정신 나간 사람 따로 있는데 왜 네가 죄인 마냥 울고 있어? 그래, 유나야. 이럴수록 네가 더 단단히 버텨야지.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상처받고 울고 무너질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똥개 새끼들이 사람 탈쓰고 개소리 짓거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 걔네 분명히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테니까. 2달 뒤.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장까지 가서 난리치고 올 줄은 몰랐는데 올케도 많이 당황했겠다. 그 표정을 옆에서 봤어야 됐는데 하필이면 그날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아, 아쉬워. 근데 올케도 진짜 황소고집인가 보네. 이 정도 했으면 꼬리 내리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 참 보잘것없는 할머니가 뭐 대수라고. 하늘 같은 남편까지 남을나라 하는지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아유, 말도 마라.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까지 찾아오지도 않는 걸 보면 아직도 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니? 아유, 지질이 궁상 맞은 년. 없는 집안에서 자란 티를 이렇게까지 낼 일이야? 벽 떨어지게 정말. 아휴, 남들은 부모한테 조금이라도 재산 받으려고 온갖 아양을 다 떨어댔는데 걔는 받을 것도 없는 할머니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생난리를 부리는 건지. 안심해도 이렇게 안심할 수가 없다. 어찌다 저런 걸 내 며느리로 들였는지.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아휴. 그래도 애는 착했잖아. 솔직히 내가 할머니 챙기지 말라고 울음장 피웠을 때 내 말 들어줄 줄은 몰랐거든. 할머니라면 끔찍하게 생각했던 애가 할머니 혼자서 요양병원 들어간다 했을 때도 가만히 지켜만 봤던 걸 보면 남편을 존중할 줄은 아는 애란 거지. 안 그래? 야, 너는 이 상황에서도 와이프를 두둔하고 싶니? 남편 존중은 개뿔? 존중하는 애가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상주를 서달라고 징징거리고 이제껏 사과하러 찾아오지도 않아? 조의금은 상주가 대부분 갖게 될 텐데 가족도 자식도 없으니 조의금이라고 해봤자 쥐꼬리만큼 들어올 게 뻔하잖아. 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양반한테 지인이나 있었겠냐고. 재산도 뭣도 없는 사람 뒤치다거리 하는 게 7턴 티 팍팍 내는데도 상주? 득볼 것도 없는 짓거리 하라고 시킨 사람이 남편을 존중하긴 개뿔이지. 뭘 저런 게 있다고 감감무소식이야?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잠깐만.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는데 누구지? 엄마, 유나 아니니? 올해 지 번호로 연락하기 자존심 상해서 친구들 번호로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 참나 이제 우리 아니면 이 세상에 가족이라고 한 명도 없는 계집애가 비킬 자존심은 남아있단 건지. 뭐라 얘기하는지 드러나보게 받아봐.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성윤아 씨 남편 되시는 한수경 씨 맞으신가요? 정순애 할머님의 손주 사위분. 예, 제가 한수경인데요. 누구신데 그러시죠? 저희 와이프 이름은 어떻게 아시고? 저 금빛 부동산의 중개사 박철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순애 할머님이 갖고 계시던 땅을 보러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오셔서 송인아 씨께 전화를 드렸었는데 계속 받질 않으셔서요. 이상 연락망에다 손주 사입은 연락처 적어놓으신 덕분에 이렇게 남편분께라도 전화드렸습니다. 정순애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송윤아 씨는 농사를 물려줄 생각이 없으시다 해서 땅을 내놨었는데 고객님들이 오늘 보러 가고 싶다고 찾아오셨거든요. 저랑 같이 보러 가도 괜찮으시죠? 에?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이 갖고 계셨던 시골 땅을 판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 땅이 뭐 어느 정도길래. 제가 아직 제대로 들은 말이 없어서요. 괜찮으시다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제가 우주 급했으면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남편분께까지 전화를 걸었겠어요. 이분들이 엄청난 땅 부자로 소문이 자자하신 분인데 어찌나 정순애 할머님이 땅을 잘 가꾸셨는지 뭘 심어놔도 잘만 자라니까 예전부터 탐내던 땅이라면서 남들이 채가기 전에 현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사신다고 하셨다니까요. 아무리 못해도 1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은데 이분들 아니면 그값 받고 못 팔아요. 10억이요? 아니 저희 할머니 시골 땅에 10억이나 한다고요? 이런 미친. 당장 팔게요.
제가 팔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저 엄청 이뻐하셨고 다른 가족이나 자식들도 없어서 손주 사위인 제가 친자식과 마찬가지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가 허락을 할 테니 당장 그분들한테 저희 땅 보여주시고 최대한 좋은 값 좀 받아주세요.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린다는 말도 전해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거기로 갈까요? 아무래도 땅의 주인이 같이 가는 게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좀 더 수월하잖아요. 아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거의 계약하시는 게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라서 오늘은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계약서 도장 찍을 때만 오셔도 충분해요. 그럼 땅 보러 가도 된다는 확인 받았으니 제가 잘 보시고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대가 애매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고객분들이랑 이따 맛있는 거라도 같이 드시고 영수증 보내주시면 제가 바깥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대신 수고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10억이라니? 뭔데 10억이란 말이오가?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아니야, 엄마 제대로 잘 들었어. 지금 올케네 할머니 시골 땅이 팔면 10억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단 거잖아. 어머머, 평생을 총구석에서 농사 지었다길래 돈도 없으면서 궁상 떤다 생각했는데 쉽사리 무시해선 안 되는 땅이었나 보네. 이게 진짜 무슨 일이니? 될 놈은 된다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땅 부자일 줄 누가 알았겠어. 복 많은 새끼. 다른 가족도 자식도 없으니 오롯이 올케 차지인데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 야, 이래서 부모도 없는 불우한 애랑 결혼한 건가 봐. 이렇게 큰 돈을 받으려고. 오이씨, 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당장 유나한테 가서 땅 팔아버리자고 얘기해야지. 지금 나랑 냉전 샀는데 혹시나 갑자기 마음 돌변해서 안 팔겠다면 어떡해. 이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해주지. 그랬으면 내가 상 주고 뭐고 두 팔 다 먹고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꼭 나만 나쁜 놈을 만든다니까. 어머머, 유나기가 원래부터 속이 좀 깊잖니. 안 그래도 고생한 남편한테 서프라이즈로 보여주고 놀래키려 했던 거겠지. 아유, 역시 할머니하고 살아온 애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니까. 애당초 할머니가 그런 땅 부자란 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치 부리지도 않고 항상 수수하고 겸손하게 살았잖아. 할머니한테 그런 좋은 점을 배워서 우리 유나도 그렇게 참한가 보다. 아유, 그렇게 착하고 여린 애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한 건 아닌지. 이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서 유나한테 미안했다고 사과하자꾸나.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10억이 달린 일인데 그깟 사과가 대수겠어. 대신 유나 화 풀리게 만든 내 내목도 있으니 돈 받고서 엄마랑 누나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 빨리 가서 올게 기분 좀 풀어줘. 생각해보면 엄마랑 수경이도 잘한 게 없잖아. 솔직히 올케한테 돌아가신 할머님이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올케 속이 속이었겠어. 옆에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혼자서 상을 치르게 만들었으니 삐져도 단단히 삐질만 했지. 나였어도 서운했을 거라고. 너 올케 기분 상한 거 못 풀어주면 진짜 호구 등신 인증하는 거니까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알겠어? 잠시 후. 여보, 유나야, 안에 없어? 이거 문 좀 열어봐,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리면 어떡해. 유나야! 아유, 유나야, 내가 잘못했다, 응? 기분 나빴던 거 충분히 이해하니까 일단 문 열고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사람이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문전박대라면 어떡하니? 유나야! 아유. 아니, 누구신데 자꾸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유나가 누구길래 동네 시끄럽게 여기서 큰 소리 내냐고요? 아니, 누구세요? 여기 저희 집인데 제 와이프는 어딜 가고 그쪽이... 보면 몰라요. 이사 왔잖아요. 내가 여기 이사 와서 산 지가 한 달이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와서 자기 집이라고 우기는 거야. 와이프인지 뭔지 난 모르겠고 그쪽이 찾는 사람 이 집에 없으니까 소란 그만 피우고 당장 돌아가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문 두드리고 큰 소리 내면 경찰 부를 거예요. 아니, 수경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사를 갔더니. 아니, 어떻게 너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혼자서 홀라당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릴 수가 있어? 이년이가 큰돈 생기니까 혼자서 먹으려고 잠수 타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내가 진명이 네 이름 해놓으라고 했지? 연락처 아는 유나 친구들 없니? 지금 자칫 잘못하다간 이 집 판돈이랑 할머니 시골 땅 판돈까지 그년이 다 갖게 생겼는데 누구라도 생각해서 연락 좀 해봐, 응?
이씨, 내가 친구들 번호를 어떻게 알아? 이 집은 할머니가 해주신 건데 어떻게 뻔뻔하게 4명이로 해달라는 얘기를 해. 하나뿐인 손녀 결혼 선물이라고 쐐기를 박으셨는데 책 잡힐 일이 있어? 그땐 엄마도 괜히 책 잡혀서 발목 잡히지 말고 어차피 유나명이면 내 거나 마찬가지라고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설마 걔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런 배포도 없는 애인 거 엄마도 잘 알잖아. 그러게 왜 나보고 집에 가지 말라 해선 엄마 때문에 이사다리 벌어졌잖아.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집도 없어지고 와이프도 사라졌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아니, 너는 집 편들어줄 땐 기세등등해 하더니 이제 와서 다 내 탓을 하면 어떡하니? 그러게 유나 할머니 땅이 금바른 땅이란 걸 왜 모르고 살았어? 네가 진작부터 알고 있어서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줬음 내가 유나를 쥐잡듯이 잡았거니. 지 와이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나더러 책임지라 말아야. 이렇게 엄마한테 승질 부릴 시간이 있음 어떻게든 유나랑 만날 수 있는 곳 생각해내봐. 그래야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 거 아니야. 으이씨. 그 부동산. 부동산에 연락해서 땅을 보고 갔는지 언제 계약하기로 했는지 물어보면 되겠다. 아무리 꽁꽁 숨어도 계약할 땐 나타날 거 아니야. 아까 중개사가 거의 계약 확정됐다고 했으니까 조만간이겠지. 내가 당장 연락해볼게. 그래, 그럼 되겠다. 지가 도망가봤자 우리 손바닥 아니지. 만나기만 해봐. 아주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설명드릴 거야. 지주제에 큰돈 생긴다니까 돈독이 올라갈 건 시엠이고 남편이고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해? 내 가만히 있나 봐라. 할머님이 남긴 재산이면 내 아들 재산도 되는 거지. 누구 맘대로 혼자 독차지를 해. 너 걱정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도 땅값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넌 엄마만 믿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하는 날짜 알아내. 알겠어? 며칠 뒤. 야, 정말이지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하는 게 맞나 싶지만 예전부터 할머님 땅에 많이 눈독 들이셨던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마침 땅을 팔겠다고 내놨더니 누가 태갈세라 불이 나게 달려오셔선 시세보다 비싼 값으로 주고 사겠다고 하셨다니까요. 할머님이 지금까지 잘 관리해 오신 덕이죠. 손녀분한테 아주 큰 선물 주고 가셨네. 저희 할머니가 혼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읽어오신 땅이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게 너무 걱정이었는데 할머니 땅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약하시겠다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도 한시름 났어요. 그래도 10억이 넘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도 얼떨떨하네요. 그만큼 할머니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단 거겠죠. 감사해요. 할머니가 매일같이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농사 지으시면서 땅을 갖고 오셨잖아. 할머니도 하늘에서 엄청 보람타시겠다. 이 세상에 너 혼자 두고 갈 걱정에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 그치? 우리 할머니 진짜 나밖에 몰랐잖아. 할머니 혼자서 농사 지으랴 손녀 키우랴 진짜 힘드셨을 텐데 내가 옆에서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처음엔 이 땅을 내가 상속받은지도 몰랐는데 중개사님이 연락해줘서 알았어. 할머니가 상속세 낼 돈까지 남겨두고 가셨다더라. 그동안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틈틈이 땅을 가꿔주셨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중개사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해요. 아닙니다.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저도 할머님이 땅이 좋은 분들한테 갈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정말 좋네요. 계약하실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신다 하니까 그동안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야, 송윤아! 이사하고 번호까지 바꿨어도 여긴 나타날 줄 알았지.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팔아버리냐고. 내가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기분이 나쁜 게 있으면 말로 풀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할머니 땅이 그렇게 대단한 땅이었음. 우리한테도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니? 그랬으면 우리가 너랑 할머니 사이 갈라놓고 나몰라라 했겠냐고. 너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잠수를 타버릴 수가 있니? 얼마나 사람을 바보로 만들라고. 너 하나 찾겠다고 온 동네를 다 뛰어다닌 건 알고 이러고 있는 거니? 하여튼간에 사람 속 뒤집어 놓는데 재주의 되니깐. 당신들 뭐야? 당신들이 여긴 왜 와?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한테 떨어질 콩고물 따위 없으니까 눈독 들이지 말고 당장 나가. 지금 가족들끼리 얘기하는 거 안 보여? 친구는 좀 짜져 있어. 우리 할머니 땅을 파는 곳에 아무 상관없는 그쪽이 가족 행세함에 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할머니의 가족으로서 계약 도장 찍을 때 옆에 있을 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나가라고 소리치지 말고 넌 말할 때 그쪽이나 나가.
누구 맘대로 우리 할머니랑 니랑 가족이야? 단 한 번도 가족인 적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그딴 개소리 니네 집에 가서 해. 여기서 나갈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라 너랑 네 엄마니까. 그렇게 거지 취급을 하면서 하대했으면서 땅값 얘기 듣고 여기까지 쫓아왔나 본데 우리 할머니 땅에 네 몫은 하나도 없으니까 꿈깨. 이럴까봐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갔는데 참 질기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랑 내가 부부고 할머니한테 손녀인 네가 유일한 가족이었으면 나도 당연히 가족인 거잖아. 너 설마 땅값이 10억 넘는다는 소리 듣고 너 혼자 홀라당 해먹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지? 내가 설마 했는데 유나 너 진짜 그런 생각으로 이 짓을 꾸민 거니? 그래서 말도 없이 이사까지 가버린 거야. 아니 암만 그래도 남편인데 어떻게 남편을 두고 집까지 팔아 이사 갈 수가 있어. 그래놓고 할머니 땅판돈까지 혼자서 꿀꺽하게 있다고. 이게 뭔 도둑놈 신보야?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부모도 없는 년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이랑 결혼까지 시켜주고 가족처럼 대해준 결과가 이따위면 안 되지. 사람이 암만 양심이 없어도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말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기죽어 살지 말라고 제 앞으로 해주신 집을 제가 팔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세요? 허구한 날 부모 없는 년이라고 구박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 행세라도 해갔다는 건가요? 먼저 말도 없이 집 나가서는 할머니 장례식 때 한번 찾아와 그 난동 부리고도 계속 지엄마 집에 가 있었던 건 그쪽 아들이지 제가 아니에요. 제 발로 나갔으면 끝이지 그것까지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어찌됐든 내 집 내가 판 거잖아. 평생 무시했던 농사꾼 할머니가 갖고 있던 땅이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까 갑자기 없던 가족이가 생겼나 본데 난 이미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그날 이후로 그쪽 아들이랑 이혼 준비하고 있었고 조만간 이혼소송 서류 날아갈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시키세요. 아시겠어요? 야, 유나야, 이혼이라니. 나도 모르게 이혼을 너 혼자 준비를 했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러지 말고 그래도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우리 몰래 집 팔아 이사하고 연락도 안 되다가 오랜만에 연락 와서 그동안 쌓였던 게 터져서 보자마자 큰 소리가 나왔던 거지. 원래는 너한테 사과하려고 집에 돌아갔던 거야. 얼굴 보면 정말 미안했다고 하려 하는데 집에서 딴 사람이 나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랐겠어. 그 생각은 안 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로 나오지. 주변 사람 연락처는 알지도 못하지.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 피웠는데 마음이 편했을 리도 없고. 나도 반성 많이 했고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밤에 잠도 잘 못 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었어. 입장 바꿔서 나랑 엄마랑 둘이 서로밖에 없는 가족이었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내 아내가 그런 반응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더라. 옆에서 기다릴 수 있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어야 됐는데 여긴커녕 오히려 상처들을 줬잖아. 물론 이 말로 한 번에 화가 풀리지 않을 거란 건 알지만 그래도 내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 이렇게라도 말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 수경이가 나한테 엄청 뭐라 했다. 앞으로는 내가 뭐라 말하든 간에 지 와이프 편 들어줄 거라고 단단히 쐐기를 박았으니 이유는 없던 일로 하렴. 아니 나도 내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수경이랑 같이 사과하려고 집까지 찾아갔는데 어디에도 나타나질 않으니 속이 타 들어가지. 하나뿐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 못 잡고 방황하는 건 아닐지 걱정 많이 했었다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속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론 좋아도 싫은 척하며 툴툴거리는 성격이잖니. 그걸 며느리인 네가 이해해줘야지. 누가 이해해주겠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한 번에 고쳐지지도 않고 나도 많이 답답하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 사과 받아주고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성격은 바꿔볼게. 다시 한번 내가 미안했다. 유나야, 너 이런 말에 넘어가는 거 아니지? 저 사람들 진심으로 하는 말 아니란 거 알잖아. 할머니 땅에 대한 얘기 듣고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고 지금 생쇼하는 거야. 너 절대 넘어가면 안 돼.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할머니가 보고 계시는데도 이 뺨을 때리고 비수 꽂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는 말을 왜 가만히 듣고만 있어? 반성을 했더라.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온 게 언젠데? 언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야? 그게 언제였더라? 그게 며칠 전이었는데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야, 아무튼 언젠지가 뭐가 중요해. 나랑 엄마가 너한테 하는 말은 다 진심이고
앞으로 진짜 잘할 테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우리 믿어봐. 할머니 앞에서 너한테 상처 줬던 것들 몇 배로 갚으면서 산다고 약속할게. 진짜야. 그래, 그럼. 대신 할머니가 지금까지 평생을 바쳐서 일궈온 땅을 판 돈은 못 줘. 내가 다 갚겠다는 얘기도 아니야.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혼자서 피땀 흘려 가까운 땅에 대한 대가인데 어떻게 감히 내가 그 돈을 쓸 수가 있겠어. 할머니처럼 혼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 아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전액을 기부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아니, 10억을 다... 아니, 할머니가 넣어주려고 남기신 그 귀한 땅에 대한 대가인데 그걸 왜 알지도 못하는 다른 노인네들을 위해 기부라니? 1, 2억도 아니고 자그마치 10억씩이나 기부해서 네가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유난히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나 본데 기부해봤자 그냥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말 한마디 들으면 끝나지 평생을 떠올리기나 하겠니? 줄 때뿐이지 나중 되면 언제 줬냐는 듯이 까먹는 게 사람 심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다만 남 좋은 일 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쓰기 힘들면 우리한테 맡기는 건 어떠니? 우리가 한 푼도 안 쓰고 잘 갖고 있다가 네가 필요할 때 줄게. 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우리가 남들처럼 여유롭게 살았던 것도 아닌데 왜 기부를 해? 기부 같은 건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들이나 연예인이 하는 거지. 기부했다는 명패 하나 맞자고 10억씩이나 되는 그 큰 돈을 다 기부하는 건 좀 아니지 싶은데. 당신이 워낙 심성이 착하다는 건 알지만 남들이 다 당신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야. 할머님이 남겨주신 선물을 남 좋은 일에 쓰는 것보단 나중엔 우리가 더 행복하고 부유하게 사는 걸 할머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뿌듯하시겠어. 어차피 살던 집도 판 마당에 이참에 마당 달린 전원주택으로 이사가는 건 어때?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차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새 차로 바꾸는 것도 좋고. 저 꼭 기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머님이 주신 그 돈 보람차고 뜻깊게 쓸 방법은 많으니까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어때?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그걸 왜 너랑 상의해?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이혼, 끝밖에 없어, 이 등신아. 어떤 반응일지 궁금해서 한번 던져봤을 뿐인데 떡밥을 그렇게 덥석 물어버리면 어떡해? 내 예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답변이잖아. 시시하게. 설마 내가 진짜 혹했다고 생각한 건 아닐 거라 믿어. 너 그렇게 순수한 사람 아니잖아? 내가 가족이 없지 속도 없는 줄 알아. 중개사님이 할머니 땅 보러 온다는 분들 있다는 연락 받고 그제서야 사과하겠다는 핑계로 부랴부랴 집에 왔던 거잖아. 땅값이 10억이 넘는다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용서받고 그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사람을 속이려면 제대로 속여야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날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니? 니네가 그렇게 반성을 할 줄 아는 인간이었음 애초부터 부모 없다고 날 하대하지도 않았을 거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 개무시하지 않았을 거야. 설령 그랬다 해도 장례식만큼은 끝까지 곁에서 같이 슬퍼하며 할머니 잘 보내드렸겠지. 근데 어떻게 했니? 받을 것도 없는 할머니 챙기지 말라며 나랑 할머니 사이 갈라놓고 장례식장에서도 막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었잖아. 그나마 있던 기대도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 내가 왜 널 다시 믿겠어? 네가 입에 달고 살았던 받을 거 없다던 할머니는 너네한테 줄 게 없다니까 그만 침 흘리고 이제 좀 꺼져라. 내가 마음먹고 그 10억 니네 가족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는데 쓰기 전에 알아서 꺼지라고. 그 후로 전 이혼소송을 했고 당연히 제가 승소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인 무시와 하대 정황을 제 친구들이 증인으로 나서주고 메신저 내용까지 증거로 채택됐죠. 그 결과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려는 판결이 나왔고 저희 할머니가 해주셨던 집을 제외한 나머지 혼인기간에 쌓아온 재산도 그날 지급 명령이 떨어졌죠. 마지막까지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무릎 꿇고 빌던 전남편과 시모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떠올라요. 그렇게 빌 수 있었다면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뭐라도 깨닫지. 이제 와서 기도 안 차고 그냥 웃음네요. 할머니의 땅을 판 돈이 자기들 몫이라 여긴 그 무지함에 있던 정까지 떨어져 이젠 그냥 지나가면서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흘러가듯 말했지만 전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을 판 돈의 대부분을 독거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기부를 했고 남은 돈으로 작은 반찬가게라도 차리려 합니다. 가게를 차려서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배달을 해드리면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봐드리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 남들에게 돌려주면서 살아가라고 제게 이런 큰 선물을 남기고 가신 저희 할머니. 지금도 많이 보고 싶고,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